자, 이번 시간은요, 행정심판법에서 협의의 청구이익, 청구인 적격에 대한 사례, 아주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클래식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갑은 LPG 충전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을 시장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의 이유로 사업 허가를 거부한 경우이죠. 근데 을 시장은 병이 신청한 LPG 충전 사업에 대해서 허가를 했다 이겁니다. 지금 갑에게는 안 했죠. 네, 갑에게는 LPG 충전 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거부 처분이 내려졌는데 누구한테는 병에게는 허가를 내렸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관계죠? 갑과 병 사이의 관계는 제3자요 행정행위가 문제가 되는데 소위 경원자 관계죠. 경원자 관계. 즉 수익적 행정 처분, 요 LPG 충전 사업 허가 신청 같은 수익적 행정 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한쪽에 대해서 한쪽에 대한 허가, 즉 병에 대한 허가 자체가 다른 쪽 타방에 대해서 불허가로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렇다? 을시장의 관할 구역 한개소의 관련 법령에는 관할 구역에는 한 개의 LPG 충전 사업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 병에게 허가는 곧 갑에게 있어서 불허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다 이겁니다. 이런 관계를 경원자 관계라 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바로 경원자 소송이라고 하죠. 경원자 관계에 있는 소송에 있어서 우리 객관식에서 공부했지만 청구인 적격이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음 1에서는 을 시장은 병에 대한 허가 처분에 대해서 갑의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라 할 때 바로 이 병에 대한 허가가 허가 처분이죠. 허가에 대해서 갑이 제기하는 이 취소 심판에 대해서 갑이 소위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는가입니다. 그래서 물음 1부터 살펴보면요. 물음 1부터 쟁점을 살펴보면 좀 내려서 볼게요.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이죠. 당연히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되고, 행정심판법의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되고,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청구여야 되고,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청구인 적격. 그 다음에 이제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 기간 내 청구를 해야 되고, 그 심판 청구는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야 되며 재심판 청구가 아니어야 된다. 사안에서 그죠? 병에게 내려진 그 LPG 충전 사업 허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죠? 대상 적격으로서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갑의 처분에 직접 갑은 병의 그 허가 처분에 대해서 직접 상대방이 아닌데 갑에게 소위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쟁점에서 행정심판의 심판 청구의 적법성 이래가지고 대상 적격 나오죠. 대상 적격. 행정심판법 2조 1호에 뭐라고 나와 있나? 처분,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처분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죠. 즉 처분 등에 해당되어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즉 설문에서 사안에서 병에 대한, 그죠? 여기 병에 대한 허가, 병에 대한 LPG 충전소 허가요. LPG 충전소 허가는 병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병에게는 당연히 수익적 처분이죠. 반대로 타방, 갑에게는 동시에 침익적 효과를 갖는 제3자효 행정행위다. 제3자효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을시장의 허가 처분은 갑의 권리 의무를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그죠?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2조
처분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취소 심판의 대상 적격을 충족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청구인 적격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겠죠. 여기서 청구인은 갑을 말합니다. 그래서 청구인 적격이란 개념. 자, 법률의 그 청구인 적격이랑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되어서 재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청구인 적격이라고 한다. 따라서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 청구는 당연히 그 각하되겠죠. 부적법 각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행정 청구인 적격이라고 하는 자는 소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여야 한다. 하나씩 검토를 해주면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뭐까지 포함하죠? 근거법과 관련 법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판례는 더 나아가서 관련 규정과 취지까지, 관련 규정과 취지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입니다. 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 대립이 있죠. 권리구제설,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구제설,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등 견해 대립이 있는데 우리 책에 뭐라 나와 있죠? 법률상 이익구제설. 자, 문헌 그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만 쓰시면 되고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함은 이걸 그대로 다 풀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당의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이면서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한 줄만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국민 일반이 갖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란 이런 것을 의미한다.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입니다. 그러면 갑의 청구인 적격 인정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죠. 이랬을 때 갑은 병과 무슨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경원자 관계라고 한다. 이걸 풀어 써야 되죠. 갑과 병은 자, 관련 법령상 그 관할, 그러니까 을시장 관할 구역에 한 개의 LPG 충전소 허가만 가능하다. 그래서 일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도록 되어 있어서 무슨 관계? 경원자 관계에 속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다가 경원자 관계를 예를 들어서 구별해야 될 게 경업자 관계다 이렇게 쓰면 틀리죠. 여기서 감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원자 관계와 경업자 관계는 구별돼야 된다. 이런 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해설에서 나와 있진 않지만 참고로 경원자 관계와 경업자 관계는 좀 구별해 놔야 된다 이겁니다. 경업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 기존에 이미 일정한 시장에 기존 면허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여객 운수 사업자가 신규 새로운 여객 운수 면허를 발급을 다투는 소송과 같이 일정한 시장에서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면허에 대하여 새로운 경쟁을 부담하게 되는 소위 기존 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경업자 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기존 면허업자와 신규 면허업자가 되는 자 사이의 다툼, 그런 관계를 경업자 관계라 하고 기존 업자가
이렇게 새롭게 경쟁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제기하는 소송을 경업자 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업자. 경원자 소송은 지금 이 사안처럼요. 수익적 어떤 수익 인허가 등과 같은 수익적 행정 처분에 있어서 이미 여러 명의 신청자가 있었던 거죠. 소위 경쟁자가 다수 있었던 상황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데 한쪽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해서는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 이에 대해서 허가 등을 받지 못한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경원자 관계, 경원자 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개념에 대해서 구별하셔야 되고, 지금 이 사례는 경원자 관계에 관련된 사례에 해당하죠. 자, 따라서 병에 대한 그 LPG 충전소 허가로 인하여 갑은 어떤 지위에 있죠? 허가로 인해서 갑은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영업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 침해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법 제13조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의 갑이 해당한다. 따라서 그러므로 갑은 을시장의 병에 대한 LPG 충전소 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에 대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차 마지막 뭡니까 이거? 뭐죠? 왜 이러는 거죠? 자, 마지막 사안의 해결이죠. 사안의 해결. 그래서 갑이 을시장의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하는 것, 그것은 적법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음 1을 받고, 자, 물음 2에서 문제되는 게 LPG 충전 사업 허가를 신청한 다수의 사업자가 있었다. 그런데 다수의 사업주 중에서 갑은 허가 순위가 3순위였다. 허가를 받은 병은 4순위 사업자였다. 4순위가 허가를 받은 겁니다. 이럴 때 갑은 취소 심판 제기 적법성에 대해서 검토해라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 소위 갑에게 청구 이익이 있냐 이거죠. 협의의 청구 이익이 있는가. 자, 물음 2요. 자, 목차 협의의 청구 이익. 행정심판은 자,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그죠? 취소로 인해서 구제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취소로 인한 현실적 실현, 구제의 현실적 실현이에요. 따라서 협의의 청구 이익이라는 것은 청구인 적격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소위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현실적으로 그 취소로 인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협의의 청구 이익이다. 따라서 협의의 청구 이익이라는 것은 청구인 적격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말한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요. 협의의 청구 이익 사안에서 인정 여부입니다. 요거 판례 입장도 같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협의의 청구 이익,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나 원상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처분 후에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청구 이익은 부정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소멸된 뒤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이때는 청구 이익을 예외적이지만 인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판례 입장이기도 하고요. 자, 사안의 해결이에요. 이건 이제 그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갑은 자, 이 병에 대한 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설령 갑이 심판에서 인용 재결, 그죠?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LPG 충전소 영업 허가의 상대방인 1순위 사업자 네, 1순위 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함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1순위 사업자가 아니므로, 그죠? 아닙니다. 네. 당연히 LPG 충전 사업, 그러니까 갑의 심판 인용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1순위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LPG 충전소 영업에 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즉 갑은 행정심판의 청구, 협의의 청구 이익이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의의 청구 이익이란 청구인 적격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 실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자다. 즉 취소로 인해서 구제가 현실적으로 실현되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행정심판의 청구 이익, 행정심판을 통해서 취소 심판을 통해서 인용 재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갑의 구제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왜? 그죠? 상대방인 1순위 사업자, 1순위 사업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갑은 몇 순위라 그랬죠? 3순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갑은 행정심판의 청구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결론이죠. 따라서 을시장의 허가 처분에 대하여 취소 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협의의 청구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 사례 자세한 사항은 저희 쇼터디에서 해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그림과 복사를 통해서 계속 내용을 암기된 사항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작업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소처럼요. 소가 하는 게 뭐죠? 바로 되새김질. 암기는 자 뭐라 그랬죠? 되새김질. 그러니까 아는 지식을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야 암기라는 게 기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내가 이걸 알고 있는 것들을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화하는 게 암기잖아요. 오랫동안 기억해내는 게 암기잖아요. 그런 과정은 자 바로 이 되새김질을 통해서 기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알고 있죠? 다시 요 해설을 통해서 혹은 요 그림, 이미지를 통해서 끄집어내는 거죠. 오늘 배웠던 이 경원자 관계, 그죠? 이 갑과 병 사이가 왜 경원자 관계인지, 그죠? 청구인 적격이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협의의 청구 이익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것은 말로, 그죠? 남한테 설명해 줘도 되고 자기가 직접 글로 써봐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